주식시장에는 5월에 팔고 떠나라 Sell in May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7월은 이 격언이 통하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여름이라도 7월만큼은 시장이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오르는 독특한 계절성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쉽게 안심할 수 없다입니다. 올해는 지난 몇 년과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오늘은 7월 초 자금 유입의 실체와 중순 이후 우리가 마주할 진짜 리스크를 팩트로만 정리해드립니다. 하반기 내 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이 수익률 1등 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40년치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 100의 7월 평균 수익률은 약 0.7%, S&P 500은 약 1.1%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 모두 4월이나 11월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왜 7월이 특별한 달로 불릴까요?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변동성이 낮으면서 꾸준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데이터 기준 7월은 빅스 지수 평균이 연중 가장 낮은 달입니다. 나스닥은 고가와 저가의 평균 진폭이 약 10%로 연중 두 번째로 안정적이고 S&P 500도 연중 세 번째로 변동성이 낮은 달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것, 이게 7월의 진짜 특성입니다. 여기엔 구조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3분기 시작과 함께 401k 정기펀드 자금이 자동 유입됩니다. 7월 1일이 되면 기관들은 룰에 따라 주식을 기계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6월 말 지급된 배당금이 7월 초에 증시로 재투자됩니다. 이 자금이 하방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듭니다. 셋째,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에 계절적 낙관론이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7월 첫 1에서 2주는 역사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의 7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7월 중순 이후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 가지 변수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올해 11월 3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해는 4년 주기 중 증시가 가장 약한 해입니다. 197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중간선거 연도의 S&P 500 평균 연간 수익률은 7.5%, 비선거 연도 평균 12.4%를 크게 밑돌고 연내 평균 최대 낙폭은 약 18%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18%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선거 직전 수개월,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출렁이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7월 초 선머 랠리가 나오더라도 선거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는 순간 상승세가 짧게 끊겨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7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올해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4 하이퍼스케일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금액은 합산 최대 7,250억 달러, 한화 약 1,000조 원입니다. 2025년 대비 무려 77%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월가는 AI가 미래다라는 스토리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진짜 매출과 마진을 얼마나 남겼는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에서 구글은 클라우드 63% 성장을 발표하며 환호를 받은 반면 메타는 캐펙스 추가 상향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빠졌습니다. 기업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7월 어닝 시즌 AI 수익성의 가시적 성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이란발 에너지 리스크입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으로 실제 전쟁이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 트럼프와 이란 대통령이 60일 휴전 MOU에 서명하면서 유가는 급락했고 지금은 배럴당 약 74달러부터 75달러까지 수준, 사실상 전쟁 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MOU는 60일짜리 임시 합의입니다. 핵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됐고 이란은 협상 중에도 해협 봉쇄를 반복 선언하는 등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는 호르무즈 정상 물동량 회복은 2027년 초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여름 비수기에 중동발 헤드라인 하나가 나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로가 흔들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도 다시 뒤로 밀립니다. 결론입니다. 7월 1에서 2주 상승 구간을 즐기되 베팅은 작게,
분기 초 자금 유입과 배당 재투자로 인한 단기 상승은 실제로 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즐기되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마세요. 7월 2에서 4주 어닝 시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망이는 짧게 빅4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원칙입니다. 8월로 갈수록 현금 비중과 중동 모니터링을 동시에 이란 MOU 협상 진행 상황이 에너지 가격과 연준 경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7월이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달인 건 사실이지만 2026년처럼 전쟁 여진, 선거, 캐벡스 검증이 동시에 겹치는 해에는 통계 맹신보다 실적 팩트체크가 우선입니다. 7월 초의 달콤한 랠리에 취해 하반기 다가올 변동성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